네, 주식 스터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난 영상, 오늘 오전 영상이 인코딩 문제로 인해서 몇 번 올려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이후에 올렸는데 장전 방송인데 많이들 못 보신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때 종목이 좀 좋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주말이나 시간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너무나도 일단 고생 많으셨고, 일단 금요일 장이다 보니까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악재들은 또 계속 터져 나오고, 유가도 뭐 250불 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시장을 보는 이 시간 내내 굉장히 숨이 막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응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고, 어쨌든 블랙타마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도 뭐 헤드 앤 숄더라면 헤드 앤 숄더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기도 한데, 결국에는 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다음 지지선을 또 새롭게 그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모두 다 좀 그래도 나름대로 심리적인 방어선이라는 어떤 또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지금 자리라고 보여져요. 뭐 사실 그 내려오면 아래 매물대권에서 놀 수가 있기는 한데 너무 크죠, 급락이. 자, 일단은 이 코로나 때는 이제 한 30%, 40% 빠졌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치면 얼마 안 되긴 해요. 20% 정도. 물론 이제 지수가 20%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힘든 이유가 맞는 게, 이게 900포인트에서 750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는 25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맞죠? 250쪽. 250이 아니냐, 150? 계산이 안 되냐. 150이 150. 그럼 여기는 이제 6, 여기부터 치면은 한 요 정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 2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수로 치면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파동이고, 이게 또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더 지치는 거죠. 정말 지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기서 다 털린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서 다 털린 상황이어서 그나마 마지막 좀 신라 같은 희망을 들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밀어주고 있는 2차 전지를 보고 우리나라 미래다 하고 갔는데, 또 따지고 봤더니 무역 적자 봤더니 무역 그 수지 봤더니 이 배터리가 사실 그렇게 무역 수지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기차로 끌고 갈 수 있는, 경기차를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미래겠지만은 그게 지금 당장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고점들을 찍고 많이 힘든 거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웃어야죠. 그리고 그 투자라는 건요, 결국에는 낙관주의자가 이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리하게 레버리지 써가지고 들어와서 뭐 이게 내용도 있고 없고 뭐 이상한 종목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계속 공부하는 거 말게는 없어요. 어차피 기회가 오고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자리에서는 ETF로만 모아가도 분명히 큰 돈 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리 절대 몰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분할로 하고 양봉이 뜰 때마다 지금부터 매수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그리고 그 양봉 이후로 되게 빨리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봉 때만 사면 늦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음봉 뜰 때만 사도 괜찮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예. 주 단위로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확률상으로 8주 연속 빠지는 경우 나오지 않는데, 9주 연속 빠진 거는 여기 2008년밖에 없는데 2008년 금융위기처럼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양봉 때 사세요. 내가 진짜 더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양봉 때 사시면 돼. 아니면 난 떨어지는 칼라리아도 밸류 메리트 있고 나중에 그 변동성만큼 올라가면은 할 수 있어 하면은 해도 되죠. 음봉 때. 자, 이 금리, 고금리, 저는 이제 지금 시장 어떻게 보냐면요,
엄청난 고금리잖아요. 채권금리 폭등하고 있고. 자, 지금 원래 채권금리가 폭락해야 돼요. 채권금리 말씀드리는 거. 금리 폭락해야 돼요. 왜? 전쟁 났잖아요. 전쟁이 전 세계에서 2개나 터졌죠. 유럽이랑 중동. 지금 금리가 무조건 폭락해야 돼요. 원래 전쟁 나면 금리가 폭락해요. 전쟁 나면 채권을 다 사죠. 무섭잖아요. 채권을 사잖아요.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크라이나 채권을 사겠어? 러시아 채권을 사겠어? 그래, 그거는 걔네들은 걔네라고 쳐.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우리 미국한테 가야죠. 기축통화국. 채권 금리 사야죠. 미국 거. 안 사잖아요.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기 뭐야? 일본은 어때요? 일본 금리 낮아요. 저기 뭐야? 중국은요? 금리 낮잖아요. 지금 일본, 중국 여기 금리 낮아요. 근데 미국만 올라가죠. 한국도 올라가죠. 물론 증시는 어차피 다 박살이에요. 증시 박살 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금리가 뭐냐면요. 채권 금리가 뭐냐면 여기에 유동성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 그럼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국은 이만큼 풀 수가 있어요. 한국도 이만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이랑 중국은 풀 수가 없어. 물론 펀더멘털 지금보다 우리보다 큰 경제 대국들인 건 맞죠. 근데 풀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나마 금리라도 저장을 했기 때문에 금리 20년 만에 1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올 장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장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대상승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모두 다 빠진다고 얘기해요. 저도 빠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 저도 뭐 이렇게 빠질 것 같고 뭐 더 빠지면 이렇게 또 빠질 것 같아요. 예. 투심이 안 좋잖아요. 정말 많이 녹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빠진다는 방송을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빠진다는 거에는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냥 공포에 반응했을 뿐이지. 공포에 반응하는 거는 정말 약자들이 하는 거예요. 약자들. 공포에 반응해서 도망가는 거.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직장 상사잖아요. 좀 힘들면은 퇴사하는 부하 직원 좋게 봐요? 좀 힘들면은 퇴사하는 직원 좋게 봐요? 알바에서 조금 뭐라고 했으면은 퇴사하는 직원 좋게 봐요? 끈질기게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지 않았을까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지수 예측하려는 게 아니고 전망 좋은 거 찾자. 주식을 안 할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주식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냐면 이렇게 폭등할 때 와요 또. 근데 또 이렇게 폭등할 때 이 정도라도 오면 다행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리까지 오 진짜 가나? 오 진짜 가네? 야 여기 최고점 돌파하는데 이제 진짜로? 야 전화만 여기저기 와. 야 너 뭐 샀어? 뭐 샀어? 야 삼성전자 15만 전자 간대. 야 셀트리온이 지금 뭐 대박 났대. 삼성바이오로직스 8공장 벌써 빨리 짓는다는데 최고점에서 호재가 많이 나오죠.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죠. 이럴 땐 또 유튜브들이 와 뭐 또 2차 전지의 미래, 반도체의 미래 또 그때 그런 거 많이 찍어요. 지금 그런 거 찍는 사람 하나도 없죠. 좋은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채권 금리가 유동성 저장이고 나중에 진짜 정말 인플레이션을 못 견뎠을 때 경제가 침체됐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세이빙이라는 저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전쟁 났는데 채권 금리 안 떨어지는 거. 그럼 이 재정국자 국채 발행했던 지금 M2 통화량 미국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간다니까요. 한국도 M2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다 여기에 반영될 건데 투자자산 자산 시장에 가치는 아니어도 가격으로는 반영된다니까요. 예. 그때는 이제 또 기회를 놓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는 어떤 그 파동에서는 모든 개인 자산은 다 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얘기가 또 자꾸 길어지네요.
저는 이런 뷰를 보고 있고, 이런 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여기 오셔서 경제 공부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일단 저의 개인적인 뷰예요. 그리고 채권금리는 제 말이 맞습니다. 채권금리 지금 원래 폭락해야 되는 게 맞고, 채권 수요가 지금 전쟁 때문에 늘었는데 정부가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뭐예요?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간 만큼 정부는 유동성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올라간 만큼 적자 국채를 훨씬 더 많이, 지금 수요가 넘치는데도 그 수요를 넘치는 국채를 찍고 있으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니까 2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16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중에 이 풀린 유동성이 20년 만에 대상승장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갈까요, 금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이제 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와요.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파산 나니까. 미국도 파산 수치가 20년 만에 최고예요. 한국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정부가 막으려고 움직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자 탕감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얘기가 시작됐어요. 국회의원부터 시작됐어요. 그거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적자국채 발행해야 된다니까요. 또 적자국채. 그렇게 풀어놨다 기준금리 빡 낮춰봐. 빡도 아니야. 조금 낮추는 순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지를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왜 전쟁 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정석인 거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냐고. 채권금리가 전쟁 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원래 전쟁 때 금리가 떨어집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안전 자산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폭등하는 거에 대한 지금 역설, 자본주의 역설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공포만 휩싸일 뿐이고 공포 마케팅만 먹히는 거죠. 예. 당연히 지금 어렵죠. 당연히 지금. 종목 볼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건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빠졌잖아요. 3분기 영업이익, 이제 분기 영업이익 1조 나왔어요. 역대 없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3조가 넘었고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잘했죠? 지금 이제 연간 이제 연결로 봤을 때는 15조 나오고 현재 시총이 30조밖에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으면 100조가 넘고도 남았어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그러니까 뭐 지금 타이밍을 떠나서 그냥 15조 연간 영업이익 내는 기업을 현재 시가총액 30조면은 레버리지 다 때려 박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야 정상인 경제예요. 그게 아니니까 경제가 이상한 거지. 이 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가가 더, 만약에 현대차가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받을 수가 있으면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훨씬 더 인정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주가에 기반한 유동성으로 훨씬 더 현대차가 많이 해나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대차가 돈이 없거나 그래서 뭔가 혁신을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 뭐예요? 일단 자본 총계만 봐도 이게 얼마야? 100조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만 봐도 그냥, 물론 이제 뭐 다 또 봐야 되는데 뭐 좀 더 볼까? 지금 얘네 지금 당장 현금 쓸 수 있는 유동자산이, 유동금융자산만 해도 지금 10조가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0조 해서 대략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30조 정도는 있어요. 이걸로 뭐 지금 30조면은 이 현대차를 하나 더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유동자산이 지금 얘네가 일단 시총을 보고요. 시총이 400조죠. 시총이 400조고 400조, 자산도 400조. 한 자산 정도는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한 60조 정도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40조. 그래서 이게 한 100조 정도 이렇게 있었고, 지금 유동금융자산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돼서 다 털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현금자산 여기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치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단기
단기 부채, 단기 차입금 가면 있겠죠. 단기 차입금은 요거는 줄었고 매입 채무도 줄었고. 그럼 뭔가 지금 대출로 땡긴 게 아닌데, 대출로 땡긴 게 아니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팩토리를 짓고 있죠. 반도체 팩토리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이건 뭐 배당으로 들어온 건가? 배당으로 들어온 건가? 아무튼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 현금성 자산 많이 늘었네. 이거는 늘었고 유동금융 자산은 하고, 요거는 제가 리서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닌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영업이익을 보면은 떨어지죠.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패권을 못 잡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거고, 삼성전자의 미래는 로봇도 있죠. 로봇에도 진심이고, 그 삼성 바이오를 통해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그동안 IMF 겪고 금융위기 겪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보율이 탄탄합니다. 엄청나게. 이걸 알고 있어요.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채 비율 보세요. 이런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들은 그 지주사 홀딩스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100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을걸요? 진짜? 롯데지주. 여기가 100 넘네. 여기가 100 넘고. 뭐 하나 볼까요? 하나? 뭐 또 누가 있지?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여기가 높네. 하나가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리고 또 뭐 LG 부채 비율 보이셔 10인 거. 또 뭐 있어요? SK 여기도 유보율이 미쳤죠. 10만이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탄탄한 게 매를 맞아봐서 그래요. 그래서 더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현대차가 그래서 좋은 실적 냈는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사실상 뭐 저거잖아요. 현대차가 이렇게서 재무, 여기도 부채 비율이 100 정도. 굉장히 안정성이, 이게 미국 기업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어요. 훨씬 더 우리나라가 튼튼합니다. 대기업들이 금융위기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 우리나라 한 번 더 겪은 거잖아요. IMF를 맞아봤으니까. 선진국 기준으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아무튼 현대차가 그래서 3분기 3.8조 3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상한가 갔고, 이게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해가지고 에코플라스틱 자체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시총이 1000억짜리 기업인데 300억 나오고, 지금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 확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아무리 지금 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 가는 거예요. 펀더멘탈 되는 데서 현대차라는 이슈만 하나만 불러 일으켜줘도 얘는 되는 거예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7,000원 이상 갈 겁니다. 예. 뭐 당장 본업이 흔들리거나 뭐 오너 리스크나 이런 거나 발생하지가 않고 갑자기 벤더에서 끊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절대 얘네가 주가가 안 갈 이유는 없겠죠. 지금 세계적인 변동성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 기아차 벤더 예전처럼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CTR 모빌리티도 차량 경량화 관련해 가지고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이고요. 여기는 현재 실적은 좀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고, 이제 사우디 정부랑 차량 부품 관련해서 합작사 설립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봉 바닥권부터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했고 어려운 장이라서 많이 눌렸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굉장히 어려운 장이어서 올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기관들의 수요가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청약대 한 6조 정도 청약금 모았었는데, 물론 이제 현재 시총은 2천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은 이제 완전 잠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전에부터 보긴 봐야겠어. 2017년 회사라서 이 전에 보면은 이러면 이제 그게 깨지긴 했을 텐데 4분기 연속 어쨌든 영업이익 적자면은 내년이 좀 걱정되긴 해요. 내년 3월 감사 시즌까지는 볼 종목은 아닐 것 같고 그 규정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전에 저는 그런 종목은 아예 매매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좋은 게 기관들이 좋아했던 거를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인터커넥트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RP를 갖고 있거든요. 인터커넥트는 그냥 영어대로죠. 뭔가를 연결해주고 인터는 상호작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칩과 칩 사이에 그 데이터들을 오갈 때 도와주는 데가 이 퀄리타스 이름이 퀄이야 그죠? 퀄리타스예요. 아무튼 퀄리타스가 그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랑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핵심 거래소고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치는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나 이런 거 매출 아직 100억밖에 안 나와서 시총을 계산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 수혜로 매출을 쭉 빨아들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엔 좀 이제 HPSP 여기가 소송을 좀 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온 그 어닐링을 해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반도체 공정 시에 온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꽃놀이패 종목이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당연히 실적 좋죠. HPSP 전망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100억 하던 기업이 1000억까지 10배거가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좋아하고 기관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만 뭐 지금은 좀 물량 소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HPSB는 검증 끝났죠. 1000억 넘고 시총은 이제 2조짜리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닐링 여기가 1위에요. 1위. 근데 EST랑 해가지고 소송이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계속 수혜를 받을 거긴 한데 그래도 1위 기업이고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소송권 조금 진행 상황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플레이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HBM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그 좀 주도를 할 것 같고 현재 지금 가격이 HBM이 기존 D램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비싸거든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아까 이제 SK를 좀 했지만 SK하이닉스가 이 영업이익률이 미쳐요. 이때 50 하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익 드라이브를 거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화를 하고 이 재무제표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가는 그 자리들이 좋은 거거든요. 턴어라운드 되는 자리.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안 좋은 이제 HBM으로 실적 제대로 나오니까 이미 내년까지 다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에 또 내년 내후년 같이 수주 계속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혜를 본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실적은 안 좋아도 제가 SK하이닉스를 계속 미는 이유가 있죠.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순풍으로 이제 워트도 항상 한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도 그 온도 습도 제어 장비잖아요. 환경 장비. 그러니까 이런 데들 된다고. 어제 워트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성 ENG, 드라이룸 반도체 2차 전지 다 들어가잖아요. 클린룸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그냥 무조건 먹는 거. 그 시장이 커지니까. 지금 오늘 상승 나왔던 자료가 SK온이랑 공시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배터리 관련해서. 그 클린룸 미국 거 지어준다고. 지금 SK온 미국 배터리 공장들 다 미뤄지게 생겼는데도 올라갔잖아요. 윗꼬리로 마감이 됐지만. 이런 애들은 걔네들이 본업들이 힘들어도 클린룸부터 짓고 시작해야 되니까 먼저 수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좋은 거예요. 그 미국 배터리 공장 다 지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들어오죠. 다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업 자체가 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성 ENG가 계속 잘 갈 것 같습니다. 시총 영업이익 1000억만 기억해도 돼요. 얘는 그죠? 바이오는 이제 NKMX 이제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계속 공유 드렸지만 이제 오늘까지 진행되는 CTAD 학회 알츠하이머 학회 진행되는 거 오늘까지예요. 미국 보스턴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일상 최종 결과 포스터를 공개했죠. 요 내용을 계속 저 이번 주 내내 공유를 여기서 드렸어요. 장전에. 그래서 이제 일정 하는 거 맞춰가지고 계속 공유를 해드렸고
이제 이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NKMX가 가장 대장이에요. 그래서 환자 90%에서 유효성이 확인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고, 치매 관련 대장주로서 NKMX가 활약을 할 확률이 높고, 자회사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NKMX가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제 AI 의료기기 JRK, 이것도 말씀드렸죠. 절반 수익 난다. 그래서 가장 대장이 됐어요. 이제 확정됐고, 오늘도 수급까지 들어와서 바닥 확실히 다진 것 같습니다. 같은 재료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가 오늘 최근 상장하고 나서 계속 쭉쭉 가고, 저번에 이 말씀드린 20선 이제 돌파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저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상승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는 재료가 이제 그 UAE 아랍에미리트랑 이제 그 의료기업이랑 MHC 제품 공급 계약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의료 A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수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되고, 당연히 이런 데는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투자 가야 되고, 이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흑자 전환해줘야지 진짜 구조적인 성장이 완성될 거고, 아무래도 4년 연속 적자다 보니까 뭐 올해 말이나 이렇게 내년 초까지만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네가 우량하지 않고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인정받은 거 봤을 때는 기술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럼피 스킨병 계속 나오면서 대성 미생물 이나 뭐 중앙 백신이나 CTC 바이오나 동물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있는데, 지금 중앙 백신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럼피 스킨병만 하면은 계속 그 소 사진이 생각이 나요. 너무 흉측하고 너무 징그러운데, 아무튼 진짜 문제들이 없길 바래요. 어쨌든 눈으로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검색하지 마세요. 혹시 럼피 스킨병 검색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 알죠? 뭔가 고통은 나눠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정말 주변 농가나 이런 거 다 생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럼피 스킨병 요거에서 살처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처분을, 왜냐면은 이거 안 하거든요. 생업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아깝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생업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그때 한우값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미트플레이션 나오는데, 아무튼 뭐 중앙 백신이든 뭐든 빨리 동물 의약품들 빨리 다 출동해가지고, 이글벳 이런 애들 또 파로 이런 애들 다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죠. 일단 재료들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 잘 잡지 않을까 싶은데, 주말에 기사 나오면 또 월요일날 움직일 흐름이 나오겠죠. 이제 국제약품, 여기는 이제 중국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이제 국내까지 이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아닐까 살짝 우려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공급망 강화하는데 13조 투자하겠다. 이거 정부가 잘했죠. 원자재 쪽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사마알미늄이나 이제 원통형 그 2차전지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는 사마알미늄, 그리고 TCC 스틸, 여기도 원통형으로 공급하는 데죠. 그래서 사마알미늄이 여기도 2차전지 관련해서 알루미늄 박을 한 1990년대부터 이미 준비가 돼서 준비된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망 좋은 게 이거예요. 결국에 그 흐름 오고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CC 스틸도 뭐 요즘 2차전지 하지만 얘네도 이미 2000년대 초반 때 니켈 도금 강판을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대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 그럼 주가도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찾으려고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서 뭐 되냐? 급등주나 내놔라. 급등주 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다 모르죠.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관리 없다고 하는 데들이 현재 지금 그래도 오늘 양봉 뜨는 거예요. 뭐 이거는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엔터는 하이브랑 JYP가 아무래도 괜찮긴 하죠. 하이브는 근데 또 저거 있지 않아? 그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얘네가 직접 연루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봐요.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하이브가 이제 또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자리 오면은 좀 연구 리서치 좀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슬슬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히토르 관련해서 이제 현대비엔지 스틸이 국내 최초로 50만 대 규모 히토르 연구자석 양산하겠다 내용 나오면서 내년부터 바로 1000톤 정도 규모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연구자석을 뭐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상한가 재료죠. 여기는 왜냐, 이미 실적되니까 테마만 뜨면 갈 수 있어요. 예. 이거 시초는 2천억 밖에 안 돼서 현대 들어가서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이렇게 삼각 수렴 종료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구조적인 성장 우상향 추측하면 좋겠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위니아 그룹, 대우는 이제 대우 에이텍 AP 이런 애들은 이제 낙폭 정도는 다 반등하지 않을까. 뭐 당장 이제 부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부도는 처리하고 있는데 매각이 그래도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매각만 되면은 일단은 부채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도 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리스크 있습니다. 부도 기업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바로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만약 한다면 소액으로 재미를 본다면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절대 투자 권유 아닙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네. 자, 메가MD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3년간 77조짜리 교육 청사진, 쓸데없는 돈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렸고, 아무튼간에 뭐 그래도 교육해서 100년대계 꾸려간다는데 응원해 줘야죠. 메가MD 뿐만 아니라 뭐 비상교육이나 이제 뭐 교육주들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에듀 이거는 뭐 또 그 AI 교과서 할 때마다도 반응하는 건데, 오늘은 뭐 종가가 마이너스까지 빠졌네요. 그리고 또 청담 러닝이 이름이 바뀌었죠. 그 크레버스 오전에도 했었는데, 오전에 크레버스까지 여기가 우량합니다. 이 정도 할게요. 벌써 30분이나 됐네요. 지금 몇 시냐면요, 9시에요. 이 시간까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방 오셔서 돈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제 어떤 철학을 좀 잘 공감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스터디 같이 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미래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